창업과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 시설로 조성한 유라시아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입주기관 대부분이 부산시의 위탁 운영기관들로 단순 대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 덕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폭행 관련자들은 물론 CCTV 영상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오는 2030년 컨테이너 물동량 3,200만 개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앞으로 항만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현적 항만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부산 지역에서 관심을 받았던 민원들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해 부산역 광장에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 시설이 조성됐습니다. 일명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인데요.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비 36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부산역 광장에 문을 연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도시재생과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관 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경제진흥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무슨 일인지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도시재생센터로 변경됐습니다. 단순히 운영 주체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이 건물에 들어선 사무실 18곳 가운데 3분의 1에 육박하는 5곳이 대관용, 즉 돈을 받고 빌려주는 용도입니다. 건물 입구에 자리 잡은 사무실은 판매 시설로 사용 중입니다. 나머지 9개 사무실에는 도시재생과 창업 관련 기관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관광과 교육, 세미나 등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홍보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창업과 관련된 어떤 유관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저희 센터가 하는 일도 창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초의 유라시아 플랫폼 조성 목적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입주 기관 대부분이 부산시의 위탁 운영기관들로 청년 창업보다는 단순 대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또 다른 목적인 북한과 부산역, 원도심 통합 거점 시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이라는 당초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국가선도사업에 선정돼 부산역 광장에 자리 잡은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은 지난 7일 새벽 1시 10분쯤 북구 덕천 지하상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서로 다투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을 검토한 뒤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CCTV 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오는 2030년 컨테이너 물동량 3,200만 개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항만 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총 물동량 3,200만 개, 환적 물동량 1,700만 개 등 세부 목표를 각각 설정했습니다. 총 물동량은 올해 목표치인 2,260만 개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항만공사는 앞으로 항만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환적 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원격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6월 말 개학 연기와 장기간 원격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고교 주요 교사, 교과교사 172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 학생군 대상 분석에서 수학과 영어 과목 모두 학력 저하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 성적 중위권 학생들이 2020학년도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이동해 학력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6일 일반고 교감 워크숍 등을 통해 이번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일반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받은 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코로나입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태, 헬로윈 등 한 달 새 코로나 관련 각종 이슈가 불거진 부산. 감염 확산 우려 속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헬스장과 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고발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산업단지 키워드도 눈에 띕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늘어난 기장군 정관 지역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것. 구간인 정관읍 모전교에서 협성 르네상스 아파트까지인데 지난 2017년 부산시는 이미 해당 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 설계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6월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서 도로 개설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모전교 교량 상부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각종 통행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 행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기역자를 꺾여 있고 내리막길이고 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병목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차량 정체도 심하고요. 그 일대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대 주민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부산시가 다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주민 안전과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해양박물관입니다.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인근 친수공간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건데 친수공간의 나무 데크가 파손됐다는 시설물 관리 민원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공간이 낚시터로 전락했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낚시 금지라는 팻말이 내걸려 있지만 버젓이 낚시가 행해지고 주차, 흡연,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지역에서 해제된 해수동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들을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부동산 민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해운대 마리나 항만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입니다. 11일 부산 전역에서 생활 속 걷기 실천 캠페인인 부산 워킹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워킹데이는 생활 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보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 5월부터 매월 11일마다 진행하는 걷기 장려 캠페인입니다. 부산시는 이달 워킹데이 행사를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오후 동구 수정산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월드엑스포 유치기원 워킹데이 행사는 삼복도로 갈매길을 따라 북항을 조망하며 2시간가량 걷게 됩니다. 이 행사에는 부산시와 동구, 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와 구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장 정관읍 발전협의회와 정관지역 주민들이 10일 장안 택지개발 2단계 지구 교차로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안 택지개발 2단계 지구는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 사업자인 LH 측이 장안고등학교 앞 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읍 발전협의회는 지금도 출퇴근 시각과 주말에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데 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교차로 설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교차로 대신 지하차도나 연결 고가도로 설치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LH 측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와 또 부산시와 LH공사와 또 기장군이 이 지금 정관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같이 정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이 도시도 살고 저희 정관 주민 8만 3천 명도 불편 없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급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업 대상은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며 기존 서비스를 유통 또는 재판매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시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10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변화될 상황에 대비해 사업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협회 산하 남북 교류 협력 종합 상담센터의 부산 지역 상담 창구를 내년 초 개설해 협력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기업과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정부 남북협력 사업의 이행기구로서 사업 주체의 맞춤형 실무 교육부터 경제 협력, 대북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00억 원 한도로 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BNK 부산은행은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3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금리는 산출금리에서 0.65%포인트 이상 감면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가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중앙광장과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2020 부산건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산건축제는 포용도시, 부산의 도시공동체 주거형을 주제로 전시와 학술 강연이 이어집니다. 전시는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 중앙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이달 말 부산건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3차원 디지털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는 부산건축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됩니다. 환경과 사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는 그린 뉴딜의 방향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2일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부산 에너지시민연대와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은 12일 오후 제13차 부산 에너지전환 포럼을 개최합니다.